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 엄마가 좀 다르게 필기하는 거, 엄마가 좀 다르게 질문하는 거, 엄마가 좀 다르게 낙서했던 거, 엄마가 좀 다르게 아이들과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겠지만, 음, 좀 둘째에게는 그게 특별한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 아이가 뭐 정말로 특별하게 잘하든, 아니면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잘하든, 그거는 이 아이의 삶이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좀 밀어주고 싶어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학원 한 번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독서 방법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키워드 독서법이라고 닉네임을 정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젠가부터 알려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를 나도 어디선가 얼핏 듣고서 생각이 떠올라서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키워드 독서법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을 배울 때 뇌가 좋아하는 순서가 이미지를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뭐든지 우리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옳다, 맞다, 이것만 맞다가 아니라 시도, 뇌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거인의 노트 책을 다들 구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있다는 가정하에 잠깐 좀 펴볼게요. 저희가 아직 안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34페이지, 35페이지 한번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마 22일 날 독서 모임 할 때 오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34페이지를 보시면 성장을 계획하고 미친 듯이 지속하라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볼게요. 34페이지에 펴보시면 성장을 계획하고 미친 듯이 지속하라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키워드가 어떤 게 보이세요? 만약에 이 문장의 밑줄을 긋고 싶으시면 밑줄을 그으면서 키워드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줄을 그으시기 전에 키워드를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순서나 방법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계획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미친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아마도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여기다 밑줄 긋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여기다 딱 밑줄을 긋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쩌저쩌죠. 우리 지연님 지금 34페이지 우리 중간에 보고 있어요. 34페이지. 문장이 밑줄을 긋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책에서 계획이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미친 지속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요. 그 문장의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계획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채팅창을 여셔도 거기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계획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계획 하고 싶으세요? 어떤 계획 또는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어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어떤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싶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았을까요? 다이어트다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다이어트. 엄마들이 맨날 세우기만 하고 하지 못하는 다이어트. 그죠? 매일 해요. 매일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매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니까. 다이어트 계획.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공부 계획. 참 바람직하다. 우리 똘똘이 스머프처럼 안경 쓰셨잖아요, 지금. 공부 계획을 하기도 하겠죠. 우리 자녀들도 공부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여행 계획.
여행 계획. 그죠? 여행 계획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효도 계획. 효도 계획. 어머머머, 효도 계획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관계. 아, 제가 요즘에 이게 어려워요. 관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이렇게 기준을 하나 좀 두고 계획해 보는 거 어떨까? 이런 다양한 내가 계획을 해보고 싶은 것들의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죠. 써보는 거예요. 공부. 아이들 시험 공부.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 그죠? 뭐 마인드맵 공부. 성경 공부. 많은 게 있겠죠. 그죠? 효도는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용돈도 있을 거고. 내가 엄마한테 좀 예쁜 말 좀 해야 돼. 예쁜 말. 또는 찾아뵙기. 찾아뵙기. 연락에 대해서. 연락은 오전, 오후 언제 할 건지, 시간 적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 보시면 34페이지 계획이랑 키워드 있잖아요. 거기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 주변에 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내가 갖고 싶은지를 써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작성한 것처럼 그 계획이라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책을 보면 까만색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 흰 종이에다 쓸 때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지만 이 책에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빨간색 펜, 빨간색으로만 여기다 바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를 고스란히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이 계획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래 위로 글씨가 있는데요. 이 계획이라는 글씨에 동그라미를 쳤더니 왼쪽에는 하나라고 써 있고 밑에는 계획하고 그 계획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가 겹쳐도 상관없어요. 흰 공간에만 글씨를 쓰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왜? 빨간색 글씨잖아요. 이 책을 18,000원이라고 제 책은 써 있거든요. 이 책을 18,000원에 샀던, 뭐 할인받아서 16,000원에 샀던 이 책을요, 내 마인드맵 낙서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계획에 대한 키워드, 미친 지속성. 나는 공부는 꾸준히 못해. 근데,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못해. 그런데 내가 꾸준히 하는 게 SNS는 꾸준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부터 좀 꾸준히 해보려는 게, 산을 다니는 거를 좀 꾸준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10분씩 대화하는 거, 매일매일 아이들과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아이들과 한 번씩 이렇게 포옹하는 거,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긴 하지만 30분씩 산책하는 거, 나 이런 거 지속해야겠어. 이런 미친 지속성을 나타내봐야겠어. 뭐 이런 것들, 그게 계획이 됐든, 내 습관이 됐든, 내 행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한번 지속성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를요, 그 주변에 적어보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책이라는 거를 읽으면, 독서라는 걸 하면요, 저자의 생각을 기록하려고 해요. 저자의 기록. 저자의 생각을 기록하려고 하고,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저자의 생각을 옮겨 적으려고 하고, 그죠? 아니, 그런 독서법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키워드 독서법에서는요, 이 저자의 책에서 키워드를 발췌를 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누구의 생각을 적는다? 나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적는 게 저희의 키워드 독서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22일에 독서모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때 책을 다 읽어오는 게 좋을까요? 안 읽어오는 게 좋을까요? 자, 다 읽어오는 거는 O라고 채팅창에 쓰시고요. 다 안 읽어오는 거다 X표 치시면 돼요.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소희가 바라는 게 뭘까요? X 한 분 나오셨고요. O 나오셨고요. O 또는 X. 아, 똘똘이 스머프 맞다니까. 자, O도 나왔고요. 어, 제가 바라는 건 사실은 키워드 독서법에서는요. 책을 다 안 읽어 오셔도 괜찮다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이 밑줄 긋고 빠르게 읽는 속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읽는 발췌독도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독서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독서법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뭘 해요? 독서를 하다가 집중과 생각을 해요. 집중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빠르게 하는 독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와야 된다라는 강박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한 페이지 읽고 오고 막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떼찌떼찌를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읽는 동안에 이 책을 다 읽고 독서모임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남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한 단락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많은 것을 느껴보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요. 너목보? 뭐더라? 아유, 그 이름도 나 맨날 몰라. 우리 애가 하는데도 몰라. 아무튼 책을 읽고 독서를 기록하는 숙제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주말을 띵까띵까 놀다가 월요일 아침에 눈물을 흘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월요일이 아니구나. 한글날 지나서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읽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빌려온 학교 책의 5분의 1도 안 읽은 거예요. 어떤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너가 읽은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갖고 써보자. 왜 그 선생님이 좋았는지 너가 읽은 부분까지 써보자. 감사합니다. 어미 선생님. 내 마음의 보물상자네요. 내마보네요. 너 내 목보가 아니구나. 나는 내 목소리가 뭐고 이런 내 마음의 보물상자. TV 프로그램이랑 짬뽕 됐네요. 그래, 내 마음의 보물상자 맞아. 아, 나 맞다.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갖고 오라 그래갖고 저는 무슨 상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노트더라고. 아무튼, 자, 집중적인 생각이고요. 내가 얼마만큼 읽었더라도 그 읽은 만큼의 생각을 내 마음으로 정리하고 내 생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독서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한 권, 두 권 많이 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 얇은 책을 읽었어도 괜찮아. 책을 다 안 읽었어도 괜찮아. 그 책에서 너가 기억나는 게 뭐야? 기억나는 단어가 뭐야? 기억났던 그림이 뭐야? 그걸 갖고 엄마한테 얘기해 줘봐. 그 내용을 쓰면 돼. 아이의 독서법, 어른의 독서법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느꼈느냐, 어떤 것을 나에게 남겼느냐. 저희의 독서법은 뭐다? 그렇게 키워드 독서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많은 낙서를 해오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34페이지에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다가 많은 것들을 기록해 오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책 보시면 공간이 되게 많죠. 위, 아래, 중간, 면적이 많이 있죠. 그죠? 이 공간도 뭐예요? 이 공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낙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획이라는 단어를 갖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획이라는 단어 옆에다 써도 좋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인드를 적다 보니까 어떤 글이 쓰고 싶은 거야, 갑자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계획이란 단어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맨날 정말 계획만 했지 제대로 내가 실천한 게 내 나이가 지금 벌써 40인데 없구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야겠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다.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이라는 걸 썼어요. 여기 보니까 효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귀퉁이에다가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나의 엄마에게, 우리 엄마에게. 엄마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효도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엄마 내가 맨날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해놓고 어제도 내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 오늘도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기만 했어. 설거지도 내가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설거지도 엄마가 했어. 엄마 참 사소한 거지만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것만 생각나지 잘했던 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엄마 나 지금부터 진짜 효도할게. 이거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고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우리가 효도라는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드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글솜씨가 늘어요. 세 줄도 못 써요, 교장쌤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저와 공절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글솜씨가 는다고요. 제가 이번에 여기 계신 우리 지연쌤 웹스쿨 하셨거든요. 지금 과제가 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요. 엄마가 책을 썼다고 하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몰라. 나중에 만나면 다시 물어볼 건데, 마음이 간질간질간질할 수도 있어. 뭘 하다 보면 이 책에다 글을 두 줄, 세 줄 쓰다 보면은요. 어머, 내가 이렇게 멋진 글을 썼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키워드의 힘이에요. 저는
맵스쿨을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도 글을 썼으면 좋겠지만 독서 모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같이 함께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 어때요? 나중에 뭐 키워드 글쓰기 이런 글로 써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목차에다가 키워드만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만 쭉 나열해 놓고 같이 그거 갖고 글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어, 책 챕터가 있어요. 1 주제는 효도야. 그 효도를 가지고 오경민 쌤의 글, 엄혜진 쌤의 글, 김지연님의 글, 김준희님의 글, 오소희의 글,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키워드 글쓰기란 책으로. 괜찮죠? 여보라 나는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마인드맵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 독서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나의 삶에 있는 키워드들을 알아가고, 알아가고, 내 생각들을 글자로 펼쳐내고, 많은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어, 작가의 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하다가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이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모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혹시 질문거리 있으신 분? 여기까지 저희 독서 모임의 운영 방법을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 아주 좋을 것 같다, 동그라미. 별로일 것 같다, X. 동그라미, 옳지, 동그라미, 옳지, 동그라미. 와이, 만장일치, 동그라미.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지만 만장일치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2일에 오시면은요. 책을 다 읽었든 읽지 않았든 저희가 시간을 드리면은 그 시간 동안 같이 읽었던 부분에서 한 부분만 같이 키워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막 화려하게 써진 페이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페이지를 나눌 거고요. 그런 페이지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함께 찍어서 올릴 거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같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을 저도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 없어요. 하지만 읽은 부분에서 제가 미니 강의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강의로 장식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을 한번 읽은 거에서 첫 번째, 책을 나눈 것에서 두 번째, 그리고 오소희 교장쌤이 책을 한번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는 것에서 세 번째, 우리는 책을 3번 읽은 효과로서 그 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을 2달 동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달만 하려고요. 한 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저희가 1년에 12권을 내 스타일로 키워드를 가지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왕 책을 사서 낙서를 해서 알라딘의 중고 서재에 팔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읽다만 책을 독서를 안 한다고 안 읽진 않겠죠. 나중에도 읽겠죠.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장을 딱 넘기면 이런 아주 공허하고 외로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요, 날짜 쓰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월 며칠까지 쓰시고 독서 맵스쿨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독서 맵스쿨 하시고 나서 그 아래에다 키워드 딱 3가지만 우리가 적을 거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이런 책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책 누가 읽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읽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와, 우리 엄마는 이런 키워드가 눈에 보였구나. 나랑은 다른데? 어. 엄마가 고른 키워드와 아이가 고른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엄마가 남긴 기록을 아이들이 읽을 수도 있겠죠. 이거 처음 제가 저희 애기들 보내는 그 학교 입학 설명회 갔을 때 그렇게 독서법을 하신 선생님의 책을 제가 봤거든요. 토지라는 책을 가지고 그렇게 반 아이들과 나누고 있더라고요. 돌려 읽으면서. 너는 요 부분이 신기했구나. 난 요 부분이 신기한데. 이걸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읽었던 책을 꺼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가 끝이에요.